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 이후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지고 있죠. 어제 다시 한번 국내 양시장 상승불 켜졌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는 2640선 위로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벌써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벌써 5거래일 연속 담아주고 있는 모습, 6거래일째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정말 많은 종목들의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3.7%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의 훈풍을 그대로 받아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주와 함께 방산주와 조선업종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전환한 뒤 1% 이상의 상승불 켜졌고요. 740선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도 같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알테오젠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는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지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들은 급등 흐름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간밤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순방 중이죠.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에서까지의 협력 방안이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사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기술주들 상승세 보였고요. 다우지수만 홀로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테크주들 전반적으로 추가 랠리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증시 분위기, 우리 증시 분위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번 주의 모습인데요. 이번 주 어떤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비하는 전략과 힌트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의 마감 상황 먼저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시장 상황 실시간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3거래일 연속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1.23% 상승하면서 2640선으로 올라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0.98% 오른 739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70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6거래일째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역시 5,34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개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85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소비가 침체되면서 내수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업계가 생존 돌파구를 해외 시장에서 찾고 있는데요. 주요 편의점 3사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또 북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글로벌 확장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K푸드와 한류의 힘이 아직 유효한 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열풍을 타고 우리 편의점 업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제너럴모터스가 LMR 배터리 상용화에 나섭니다. 오는 2028년부터 대형 SUV와 전기 트럭에 활용한다고 밝혔는데요.
LMR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 거리를 늘렸고 또 화재 위험은 낮춘 차세대 배터리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비용도 크게 절감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2030년까지는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다고도 밝혔는데 과연 이 소식이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이 소식에 삼성전자는 0.8%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도 3.7% 뛰어오르면서 2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1위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는 엇갈렸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5% 소폭 오른 반면 포스코 퓨처엠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4%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주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0.2% 소폭 올랐고 기아는 1.4%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도 살펴보시죠. 반발 매수세 속에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5% 뛰어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죠. 바로 한진칼인데요. 2대 주주인 호반건설의 주식 매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영권 분쟁이 불붙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0.2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72% 상승, S&P 500 지수도 0.1%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엔비디아는 4%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을 공급하고 또 AI 팩토리를 구축할 거라는 호재가 오늘도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애플의 시총 순위를 추월하면서 시총 2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4% 급등하며 $350 선에 근접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의 알파벳은 다음 주에 열릴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3% 뛰어올랐습니다. 이외 나머지 M7 기업들은 혼조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연준에서는 한동안 금리 관망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한데요. 계속해서 대립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과연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도 이어지고 있고 빅테크주들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아가 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빅스입니다. 요즘에 증시 너무 뭔가 잘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나에게는 수익을 주지 않는 그런 뭔가 애매한 시장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사실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증시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골고루 업종이 상승하게 되면서 내 계좌도 조금 올라왔으면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증시와 내 계좌는 반대로 가는 흐름들이 요즘 좀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시장의 형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계좌는 대체 언제쯤이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오늘은 또 이 증시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많은 종목들과 정보들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시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개장 전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개장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래일째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또 그래도 나스닥과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관세에 대한 이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증시의 상승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좀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는 됐어도 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임팩트가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나 사실 관세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중동에 대한 투자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올라갔어요.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나스닥 지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스닥 지수 안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올랐던 것이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량주들과 대비했을 때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조금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에서 살펴보면 국내 증시랑 또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증시예요. 근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조금 애매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증시였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양지수가 모두 다 올라갔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좀 빠졌던 이유가 의료건강 쪽에 어느 정도 좀 제약바이오 쪽에 좀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약가인하 정책 같은 이런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루즈한 느낌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에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미리 차트에다가 검은색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무엇이냐면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게 추세예요. 이 추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략 작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캔들들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장기 이평선을 재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증시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 또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 하나의 또 포인트로 이 원화 절상에 대한 얘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 아닌 우려가 관세 하나가 우려됐다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관세랑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추정치도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시점에서 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갔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사실 되게 애매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까지나 시장이 지금 최근에 보면 또 그렇잖아요.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을 우리는 충분히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기술주 위주의 상승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수급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 수급들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연속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된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의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최근에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위주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도 전반적으로 실적 위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조선과 방산에 대한 집중도는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에도 조금씩 관심을 주는 것이 적당한 타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도 반도체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분명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루즈했다. 특히나 로봇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반대로. 자,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렸을 때 잡아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과 오늘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이따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뉴욕 증시 짚어주셨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의료 건강 또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이 약재들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동평균선과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자리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는 외국인의 투자 포인트들 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실적 위주의 조선과 방산에 대한 집중도는 유지하되 외국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들어와주고 있는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가져와 주신 종목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눌렸을 때 잡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급등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황과 자세한 상황과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먼저 개장 전 이슈들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친환경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요즘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주잖아요. 기술주로서 좀 따진다면.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와주길 바랬지만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특수 시즌이잖아요.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좀 먼저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 친환경 에너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시장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좀 단발성으로 봐야 되는 이슈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이슈인지 이걸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섹터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고 그 아래에 보시면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에너지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어제 유독 강했던 게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발전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시즌에 겹쳐져 가지고 대선 공약에 대한 힘도 분명히 받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조금 자리를 잡지 않았나. 사실 줬다 뺏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슈가 좀 새롭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지금 바이든 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라는 법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적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트럼프 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A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워낙 또 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IRA에 대한 부분을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법안 발의를 하겠다라는 것에 새로운 이슈가 좀 덧붙여지게 된 거죠. 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줬다, 아니 뺏었다 다시 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이슈로도 충분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안도감으로 작용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좀 다시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페이지는 아무래도 큰 새로운 이슈라고 한다면 이게 되겠죠. 재생에너지 정책 공약을 제시한 땡땡땡 후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누구라고 딱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큰일이 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아시죠? 그쵸. 알고 있을 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뭐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전과 신재생 관련주 주가 등락률이 있는데 지금 보면 4월 15일 때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준이거든요. 보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한 달이 무슨 기간이었냐? 대선 기간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의 현재 진행형이죠. 자, 근데 그 안에 한 달 동안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공약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BHI 7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 덩치가 큰 종목이잖아요. 덩치가 큰 종목은 쉽게 안 움직여줌에도 불구하고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CS윈드나 SK 에이터닉스, 즉 풍력과 태양광 모두 다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죠. 자, 물론 우리 눈에 띈 건 어제 하루였던 것 같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상승을 거듭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막상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내 눈에 딱 당장 들어왔을 때는 아래에서부터 이미 저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적당하게 올랐을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면 이제서야 투자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산다고 한다면 물론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 있는 종목들 혹은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지 제가 종목을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 SDN과 금양 그린파워죠. 어제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로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고, 아래 CS윈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서 봤듯이 풍력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CS윈드부터 풍력부터 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폭이 무려 15% 가까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덩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움직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조금 어떠한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작년 말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충분히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파동을 2개나 그려주게 되면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아쉽게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게 되니까 같이 하락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구간 55,000원 이상을 돌파를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 드러나 있는 재료들을 제쳐놓고도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분명히 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인데, 지금 이미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은 왜 단타로 들어가면 안 되냐? 사실 단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이 덩치 큰 종목들은 한 번 물리면 돌아오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덩치가 큰다라는 것은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미 눌려버린 종목들, 반대로 이미 올라버린 종목들을 위해서 잡게 된다면 눌려버리게 됐을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려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아래에서 잡아서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양 그린파워나 SDN 같은 종목들인데, 저는 SDN이나 금양 그린파워에 대한 차트의 흐름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성파인텍이나 파루 같은 대표적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주 대장주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 종목들은 원래 기존의 태양광에 대한 부각이 있을 때마다 움직여주던 종목들인데, 두 개의 차트가 유사한 게 어떤 점이 유사하냐?
어제 상승했다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눌림목을 보고 단타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슈가 끝나지 않았죠.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재매집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들은 제가 여기서 모두 다 풀어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렇게 눌리고 있잖아요. 오늘 동시효과 기준에서 1%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짧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4%, 5%까지 빠진 뒤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혹은 호가창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장중에 어느 정도 지지가 딱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적당한 손절가를 잡는 전략을 가지고 단타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대선 공약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시점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그런 이점을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종목 어떻게 공략할지는 제가 시간적인 부분상 여기서 모두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별도의 전략들 따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친환경 에너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법안에 대한 수정 법안을 발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에 이 혜택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수정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도 국내에도 참 많죠. 현재 대선 기간에 최근에도 시세가 나온 종목들 꽤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또 신재생 관련주들 한 달 동안 큰 폭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챙겨봐야 될 종목들 세 가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CS-윈드 몸집이 좀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큰 시세가 나왔었죠. 어느 정도 눌린다면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서 잡아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타점과 전략들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와 SDN도 비슷한 차트상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소폭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맞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출발 상황 그리고 장중 상황 그리고 수급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전략을 잡고 단타로 갈지 단기 스윙으로 갈지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종목에 맞는 전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 살펴주시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전략, 힌트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반도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반도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반도체 이슈를 살펴보기 직전에 반도체를 왜 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자면 지금 증시 물론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장전의 동시효과 기준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조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로봇주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연속된 상승을 보이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뭘 준비해야 돼요? 차익 실현이요? 그렇죠. 차익 실현과 조정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증시 상승에 대비했을 때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대표적으로 증시 반등에 대비했을 때 딱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로봇, 반도체, 양자 딱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풀어드렸던 내용들인데 이번에도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서 먼저 로봇주들이 올라왔었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증시 관세 미중에 대한 관세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먼저 올라갔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먼저 반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왔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세계가 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올라갔다가 내릴 때 그리고 반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 공략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는 이런 것이 있죠. 이번에 미국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후발적으로 또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중동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증시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도 또 사우디에 AH 블랙웰 1만 8천 개를 공급하겠다. 시총 3조 달러를 재돌파했다.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엔비디아를 모르는 투자자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려있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이슈가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상승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호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공주업체, 즉 플래트를 2.4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 8년 만에 조단위 M&A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에 로봇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M&A에 관련되어서 충분히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 플래트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타 공주업체들의 기업의 주가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나는 기대하는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미 외국 기업에 대한 인수로 이슈가 나왔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집중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가 공주업체를 인수를 할까?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의 기술도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 반도체가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발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에 대한 기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공조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어제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두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워트나 GST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종목이에요. 시장이 반등할 때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이 종목을 봐라. 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번에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오게 됐지만 전반적으로 갭상승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시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돌아가서 이제 GST나 워트의 종목들을 좀 보자면 이 종목도 우리가 봤던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처럼 흐름 자체가 조금 유사해요. 두 개의 종목 뭐가 유사해요? 갭상승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저는 이렇게 항상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해서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따로 담아놓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공조업체를 인수를 한다 그러는 그 재료 자체가 단발성으로 하루만 볼 재료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재료가 이어지고 있는 중장기적 재료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히 재료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 타점이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저는 오늘 이렇게 눌렸을 때 전반적으로 지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다만 관심 종목에 담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 지지가 생겨난다면 형성이 된다면 그 뒤에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때 오히려 수익을 빨리 볼 수도 있겠죠. 자, 액침 냉각 관련주들 이번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주도하는 세부 테마는 액침 냉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제가 이렇게 또 두 개를 풀어드렸지만 더 디테일한 전략들과 그리고 또 별도의 히든 종목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반도체에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죠. 소유 AI 기업 휴메인에 최신 AI 칩 블랙웰 18,000여 개를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한 계속해서 공조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M&A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워트, GST까지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갭상승으로 시작한 이후 또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의 경우에는 마스터님께서 평소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고 지켜보신다. 앞으로의 이슈가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상승과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과 시점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까지 함께 노려보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접속하셔서 박스통신망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 이후에도 전략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2632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0.5% 하락하면서 734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는 강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다시 한번 힘내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약세 보였던 알테오젠 오늘도 다시 한번 3% 가까운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강했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1%대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만 홀로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딱히 좋진 않네요. 네. 아시겠지만 일단 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혼조세로 끝나다 보니까 그쵸. 엊그저께도 혼조세로 끝나고 오늘도 혼조세로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증시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장 초반부터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막 갑작스럽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은 하락장인가 싶다가도 갑작스럽게 또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흐름들도 간단하게 좀 보자면 장 초반은 근데 좀 좋지 못해요. 아무래도 하락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오늘 차익 실현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네. 어제 뭐 친환경 에너지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은 여전하게 이어질 가능성, 이 대비를 항상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해당되는 테마들에 대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익 실현. 우리도 분할 매도를 해야죠. 분할 매도. 똑같이 내가 만약에 로봇 들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들고 있다. 네. 그럼 똑같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던 가격만큼 다시 내려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좀 뱉어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도 좋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재료가 남아있다면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있고 그럼 분할 매도를 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뭘 봤어요? 반도체. 네. 눌려있는 거 보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눌려있는 자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담아야 된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행히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좀 보자면 그렇게 막 매도세를 강하게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는 다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장 초반부터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양 시장이지만 이건 보면 최근의 흐름들을 좀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보시면 이래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가 출발을 하다가도 낙폭을 좀 강하게 보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저도 시장에서 혼조세 보였다고는 국내 증시도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오후장 되면 될수록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막 내려간다고 해서 다 손절하고 막 다 팔고 그러는 것보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현재 증시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종목 조회 순위 상위를 보면은 여전히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두텁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또 원전 관련주들이나 엔터 관련주들 살짝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의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여러 과대낙폭되어 있는 업종들이 골고루 순환매가 돌아주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잘 잡아야겠죠. 자, 단타로 들어갈 종목은 단타로, 단기 스윙으로 들어갈 종목은 단기 스윙으로. 자, 참고로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은 내리고 있지만 박스통신망 안에서는 오늘 또 수익 실현이 생겼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 실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이 박스통신망 입장하시게 된다면 오늘처럼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매번 달라지기도 하죠. 현재까지의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고 아직까지의 앞으로의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면 분할 매수로 또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 때 상승해도 약세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출발 때 내려도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하는 요즘의 시장인데요. 이렇게 순환매를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 본 종목들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또 보안에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지금의 시장, 물론 반도체도 똑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네. 무턱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따라가기보다는 재료가 남아있는 업종이라면 어떤 거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기술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쵸. 이슈가 남아있고 재료가 남아있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자, 그 외적으로 보면은 뭐 로봇이나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팍스통신망에 제가 ICTK라는 종목을 전략을 제시를 엊그저께 따로 해드렸었어요. 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양자도 올라갈 것이니까 이 ICTK도 담아놔라라고 제가 전략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수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자 그럼 이미 끝난 것이냐? 혹은 여타 테마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양자가 또 한번 강세를 보일 것인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양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즉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안 테마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왜? SKT 해킹 사태가 사실상 중국에서부터 또 해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야간에 속보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기업 해킹이 시도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보안에 대한 기술 개발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재료 기업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B2B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전문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이번에 SKT 해킹 사태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요. 자, SKT 요심 해킹 여파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 보안 기업도 아니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AI가 기반이 되어 있는 보안이에요. 자, 이 종목은 AI의 재료로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하나로는 보안에 대한 재료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최근에 AI 흐름 어때요? 여기저기서 대선 공약 지금 다 뭘로 하고 있어요? AI에 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AI에 대한 재료도 가져갈 수 있고요. 보안 재료까지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이 하나의 종목으로 챙겨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재료까지 살펴봤으니까 차트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약 1년 동안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볼까요? 1년, 작년 5월 달 기준으로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 저점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달에 한번 저점이 이탈되기는 했지만 바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 구간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자, 여러 번 바닥을 짚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중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중바닥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보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중바닥이 형성되어 있고 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이번에 세 번째 상승, 이 선도 이렇게 그어보니까 지금 어떠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박스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박스권 차트, 즉 횡보 차트를 볼 때 굉장히 단순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공략해요? 바닥에서 잡으면 돼요. 바닥에서 잡으면 다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위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려온다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의 시점 어디에 있어요? 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당시 상승을 불러왔을 때의 재료, 이때 당시의 재료, 지금의 재료의 강도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도 굉장히 좋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기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눌렸을 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SKT 해킹 사태로 인한 보안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이 구간에서도 눌림목으로 다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완전하게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 차트의 시점과 재료의 시점들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공략을 해야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 자, 지금 다음으로 보면 이제 주봉 차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쭉 하락만 했습니다. 근데 큰 틀로 보면요, 주가가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봤어요? 다중바닥까지 살펴봤잖아요. 자, 이때도 바닥을 한번 짚어주고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중간중간 거래량에 실리면서 반등을 계속 시도를 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가가 하락했던 폭들을 보면은 7,500원에서 4,600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지만 이때 이미 23,000원이라는 주가를 형성해놓고 이때 당시 저가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과대낙폭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젠가는 반드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계속 바닥에서부터 집중돼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볼 수가 있죠. 뭘로요? 매집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바닥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양자가 올라가게 되면 양자의 친구인 보완주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순환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에 잡아야지 나중에 올라갈 때 잡으면 우린 또 물리겠죠.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보안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양자와 함께 친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안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주 중에 드렸던 ICTK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봤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관련 종목들 잡아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보안 관련 재료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과 함께 계속 AI와 관련된 테마도 재료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선 공약 재료와 함께 AI 움직일 수 있죠. 여기에 보안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만들어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바닥이라는 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또 시사를 하고 있죠.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놓여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상승이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자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과대 낙폭된 자리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기에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집의 흐름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의 이 종목 상승하기 이전의 자리에서 미리 잡으셔서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